초 5, 6은 사실 수학 공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수학 공부를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염과 목감기로 고생 중인 주단쌤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저처럼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초등수학 공부의 최소한의 목표,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최소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학 흥미, 수학을 좋아하게는 못해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게 해라 인데요. 그 전에 아이들의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 고학년이면 아이들 간의 수학 실력 편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겨우겨우 교과서 익힘책 정도를 풀 수 있는 아이, 아니 그것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고등수학을 이미 시작해서 진도 쭉쭉 뽑고 있는 아이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중등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심란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몇 년간은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갈 거다, 수학 전공을 할 거다, 수학자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6학년이라고 해도 고등까지 중등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고등 땐 뭐 시간 없나요? 하지만 고등 수학을 대비하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기 중뿐만 아니라 각 학기 사이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중3 겨울방학까지 총 7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사실 집중학습으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시간만 많다고 효율과 효과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시간에 몰입할 수 있으려면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수학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정말 중요한 것, 마음가짐입니다. 즉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수학을 해볼 만하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인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습관은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30분 플러스 5분씩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방법은 중등 졸업할 때까지 천천히 찾으면 되는 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수학을 해볼 만하네 라고 하는 마음은 초등 5, 6학년, 조금 더 여유롭게 중1 정도, 초 7까지라고 해두죠. 그때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아래 학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지금 초 5, 6, 중1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때를 벗어나 버리면 와 진짜 싫다, 와 난 안 돼, 이번 생의 수학은 나에게 없다 같은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에 대한 마음부터 다스려야 할 아이가 당장 눈앞에 수학 시험 때문에 수학 문제 풀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공부한 아이는 수학을 문제풀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잘 풀려서 재밌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수학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수학의 흥미, 최소한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해야만 하는 수학 공부가 최소한 괴롭지는 않아집니다. 두 번째, 괴롭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성적이 아주 주저앉을 일은 없죠. 세 번째, 아이에 따라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뭐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그 이후에 성적의 상승폭에 따라서 더 노력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수학 포기, 이번 생엔 여기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아이만의 수학 공부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엄마는 그동안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들려고 애썼는데 수학이 싫은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절로 매일 또는 지정된 날짜에 꼭 공부하는 과목이 됐어요. 습관 만들기 노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습관이죠. 습관보다
흥미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5, 6이 수학 흥미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초5, 6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중등 수학과의 연계도 높아서 이 시점에서 수학에 흥미가 생긴다. 중고등 수학으로 가는 확실한 다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수학 흥미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질문의 답은 수학은 왜 배워요의 답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 하는 거죠. 잘 알면 재밌고 유익하다. 그거 외에 현실적인 대답이 있을까요? 앞으로 살면서 영원히 나와는 상관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유 없는 공부만큼 재미없는 건 없거든요. 수학이 솔직히 하하호호 할 정도로 재밌는 과목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려면 일종의 스토리, 즉 맥락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 고학년, 중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학의 흥미를 불러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짠!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친근하죠? 어서오세요. 이야기 수학클럽에 라는 책입니다. 요 앞에 있으신 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많이 아시겠죠? 세계적인 수학자, 수학에 필요한 순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김민영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제목이 어서오세요 이야기 수학클럽에인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실제 교수님께서 2명의 초등학생과 이 책의 편집자 이렇게 3명을 모아놓고 그들과 수학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2명의 초등학생들은 수학을 아주 못하지는 않지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교수님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태도가 변화되었고 이 변화가 성취도, 즉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요. 또 초등 아이가 할 법한 질문들이 실제 대화체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마치 그 수업에 내가 직접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러스트와 만화, 카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 속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책을 쓰신 목적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책은 배움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책은 수학의 각종 중요한 주제들을 잠시 읽고 생각하다가 참을 수 없는 흥미가 생겨서 그 흥미에 파고들게끔 유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목차만 봐도 뭔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궁금하시죠? 사실 책을 쭉 보다 보면 위상수학이라는 게 모양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인데요. 이 위상수학부터 시작해서 페르마의 정의,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죠. 이것까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께서 아예 몇 가지 원칙을 서두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하기 귀찮은 부분은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돌아가서 봐라. 두 번째, 이 책에서 추천하는 인터넷 계산기를 마음껏 사용해봐라. 네 번째 수업에 암호해독과 관련된 인터넷 계산기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라 입니다. 저는 이 1번과 3번이 이 책을 읽는데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마음 편하게 패스하고 한번 보고 말 책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우리 아이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빨대의 구멍이 1개일까? 2개일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일까요? 이런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고 또 해독하는 것까지 조금은 어려워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든 분명히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서 중고등 때까지 아이 책장에 이 책이 머물러 있다면 중고등 수학에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때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배우는 내용에 이미 읽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만 흥미롭게 읽어도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나름 어렵다는 중고등 수학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나중에 배울 학교 수학 수업의 배경 지식으로 내가 더 뭔가 많이 하는 듯한 우쭐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찐 수학자가 쓰신 이 책으로 흥미로운 살아있는 수학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편집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동대문 수학클럽 부원 대모집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 갈팡질팡 고민인 사람, 대체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갑갑한 사람,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만 풀면 다 틀려서 속상한 사람, 수학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냥 수학이 싫은 사람 등 암기와 문제가 없는 그런 수학 공부니까요. 수학의 세계를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목차와 자세한 부분은 더보기에 소개하는 링크를 통해서 책 소개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댓글 이벤트로 이번에도 역시 10분께 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동대문 수학클럽에 꼭 가입해야만 하는 아이다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